안녕하세요. 대업에서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 담당하고 있는 임주성입니다. 6월 26일 DB 하이텍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테슬라 이슈 이후에 주가가 가격 조정을 많이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에 대한 투자 대응 방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관련된 뉴스 사항들 어떤 부분들이 나왔는지 하나씩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주가가 반등을 하기 위한 모멘텀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트 주가를 보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상승, 하락, 양 방향성에 대해서 모두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같이 DB 하이텍 관련된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테슬라 이슈 이후에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씩 조금 더 짚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딜렉에서 나온 뉴스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테슬라 쪽에서 테슬라와 직접 계약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제 보시게 되면은 중국계 미국 팹리스 기업과 DB 하이텍에 대해서 반도체 생산을 의뢰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고객사는 테슬라가 맞지만 테슬라가 있고 이 테슬라에게 공급을 해주는 중국계 미국 팹리스 기업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팹리스 기업 이렇게 있는데 이 중국의 팹리스 기업 자체가 설계하는 기업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반도체 칩이라든지 관련된 이런 이제 전자 부품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그 부분을 생산을 이제 위탁 생산을 맡긴다는 건데 이 중국 팹리스 기업에서 DB 하이텍으로 이제 펀들이 생산을 요청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DB 하이텍이 중국계 팹리스 기업으로 생산해서 납품을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최종 고객사인 테슬라 쪽으로 납품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적혀져 있는데 곧 시행을 하겠죠. 그래서 중국계 팹리스 기업이 직접 와서 DB 하이텍을 실제 방문을 해서 사전 점검을 한다는 내용일 거고 그 이후에 10월 달에는 어느 정도 가능하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이제 테슬라랑 공동 실사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초도 물량이다 보니까 보통 기업들의 이제 이런 새로운 기업들과 거래를 시작할 때 일단 테스트 개념으로 시작을 하고 이런 제품이나 품질에 대한 부분들에 사용을 해도 괜찮겠다라고 하고 나서부터 직접적인 양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시간 차가 꽤 길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매출의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반영되지는 않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미래 실적 개선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은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국내 DB 하이텍만 맡긴 선례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통해서 이제 SOC 양산하고 있는 상태고 이 칩은 또 두산 테스나에게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6인치 정도 생산을 하고 있고 가격 때문에 조금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 일반적으로 실리콘으로 웨이퍼로 하는 이제 8인치로 생산을 했을 때보다 이 전력 반도체 실리콘 카바이드라든지 지라 갈륨이라든지 이런 부분 화합물로 반도체 6인치로 생산을 했을 때 가격이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 6인치를 8인치로 이제 크기를 키워서 양산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생산성이나 양산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단가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이렇게 그런 움직임으로 기술이 바뀌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8인치 업황이 소폭 개선될 걸로 반영이 되고 있다. 이제 국내 8인치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업계 가동률이 낮아서 가격 인상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긴 한데 그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내용에 조금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초도 물량이라서 실적이 조금 미비할 수는 있겠지만 테슬라랑 협력을 시작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국내 기업들 현대자동차라든지 기아자동차 쪽으로 해서 추가적인 타 완성차 업체와 계약에서도 이제 협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은
기술력 어느 정도 인정받기 때문에 충분한 다양한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인 내용 같은 경우는 지라갈륨 같은 경우는 연내 R&D 종료한다라고 적혀져 있고 내년에 양산을 이제 시작을 한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뭔가 양산이 되고 상용화가 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DB 하이텍이 신사업 분야인 전력 반도체를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적혀져 있는데 최근에 테슬라 쪽으로 해서는 실리콘 카바이드링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지라갈륨 같은 경우는 연내에 연구 개발을 끝낸다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지라갈륨 같은 경우는 25년도부터 양산이 된다라고 하니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리콘 카바이드 같은 경우는 특성이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얘는 전기차 위주로 제품군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라갈륨 같은 경우는 고주파 쪽으로 특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통신 쪽으로 전방 산업이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현재는 6인치 기준이고 8인치로 이제 넘어가는 과정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12인치로 하는 파운드리 실리콘 카바이드와 지라갈륨의 사업에 진출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아무래도 이 웨이퍼 크기가 크면 커질수록 한 웨이퍼 칩에 생산할 수 있는 양이 많아지고 생산량 자체가 빠르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단가나 이런 부분들은 더 좋아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뭐 내용이 있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제 3분기 때 발표되는 밸류업 프로그램 이 부분이 또 하나 주가를 반등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 제가 3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까지 포함을 하면 첫 번째는 테슬라 관련해서 이제 테슬라로 직접 납품하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점과 그리고 지라갈륨 관련된 추가적인 사업 부분 그리고 뭐 이 지라갈륨 같은 경우는 뭔가 새로운 부분이 아니고 이전부터 계속 해왔던 부분인데 뉴스화가 되면서 이제 조금 더 세상에 관심을 조금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밸류업 공시를 통해서 주주 재고 가치를 이제 올리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을 주가를 부양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뉴스 기사를 보게 되면은 뭐 이제 1호 밸류업 공시기업으로 해서 DB 하이텍, 콜마 홀딩스 등 제조업종들은 상대적으로 뚜렷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라는데 뭐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큰 상승세는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 주가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내용 적힌 부분들은 주주들 입장에서는 좀 보기 안 좋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 이슈뿐만 아니라 이제 6월 달에 중국 그 팹리스 기업을 방문하고 10월 중으로 해서 테슬라랑 같이 방문을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 공시가 이제 3분기 때 맞물리게 되면서 이때 같이 또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재료로 또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DB 하이텍의 가치가 아직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3분기 때 이러한 상승 모멘텀을 기대를 해서 조금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실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모멘텀을 가지고 투자 전략을 짜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장 마감되면서 현재 시간 오후 3시 20분인데 동시호가 가격이 들어가기 때문에 30분 되면서 가격이 조금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은 참조하시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는 이 초록색 선인 241선까지 가격 조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어느 정도 가격 조정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조정 나올 만큼은 다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이제 반등해야 되는 시점이 오긴 온 것 같은데 이제 내일 시점에서 반등을 못한다라고 봤을 때는 이 241선을 다시 밑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좀 인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반등을 다시 하게 되었을 때는 아무래도 이 장대 양봉의 중앙값 정도까지는 반등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만약에 반등을 못하고 이탈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아래쪽에서 올라오고 있는 노란색 굵은색 선 20일 이동 평균선의 지지 라인까지도 한번 염두를 하면서 지금 대응해야 될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봉상으로는 지금 기준점 이탈을 많이 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주봉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주봉으로 본다면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봉 11선을 되게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초록색 선이 주봉 11선이고, 지난번 상승 때 주봉 11선을 돌파를 하고 이격도가 지금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이격도를 메꾸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갈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주가가 횡보할 수도 있다는 점은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봉 기준, 주봉 기준으로 각각 설명을 드렸고, 단기적으로는 일봉 기준 241선 기준으로 반등을 하냐, 그 다음에 반등을 못 하느냐 부분으로 관점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는 또 추가적인 관련 내용들, 주가 움직임에 대해서 또 바뀐 그 위치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서 상승, 하락, 양 시나리오 모두 말씀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번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